네, 안녕하세요. 푸돈싸입니다. 프리미어리그 32라운드 에버튼과 토트넘의 경기. 비슷한 순위에 있는 양팀의 대결. 지난 경기 여파 때문인지 몰라도 경기 시작 전에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할 때 현지에서 손흥민 선수를 원샷으로 잡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경기 분석 바로 가시죠. 레고. 먼저 라인업을 살펴보면 오늘 무리뉴 감독은 또다시 3백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노림수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3백을 사용하는 에버튼에 대한 맞춤 전술. 아마 이게 가장 클 것 같고, 두 번째는 26일 다음주 월요일에 맨시티와 리그컵 결승전이 있는데 전술적으로 약간 혼란을 주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실제로 3백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물론 맨시티 입장에서는 토트넘이 뭘 하든 본인들이 하던 것만 잘하면 우승할 가능성은 높죠. 조로든, 다이어, 토비가 3백으로 나왔는데 실제 경기에서는 조로든이 가운데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시소코와 호이베르가 3선에서 플레이하고 좀 더 공격적인 역할은 은돔벨레가 수행했습니다. 양쪽 윙백에는 오리에와 레길론이 나왔는데 역시 이 3백은 이 측면 수비 자원들이 참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최전방에는 손흥민 선수와 케인이 투톱을 이뤘습니다. 오늘 토트넘은 3백을 공격적으로 운영했는데 특히 전방 압박 상황에서 숫자 싸움을 위해서라면 윙백들이 최전방까지 올라가서 압박을 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측면 수비에 대한 커버는 호이베르나 시소코가 주로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내려가서 수비를 하는 모습은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반 26분 토트넘의 선제골 장면. 측면에서 은돔벨레가 그냥 평범하게 크로스를 올리는 장면인데 박스 안에서 킨이 실수를 하면서 공이 케인한테 갑니다. 물론 앞에서 손흥민 선수가 같이 떠주면서 킨 실수에 영향을 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 정도 공은 처리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케인이 실수를 틈타 공을 잡아서 깔끔하게 마무리. 여기서 질 수 없죠. 3분 후에 레길론이 PK를 내줍니다. 물론 하메스에게 슛을 내주는 건 위험하지만 굳이 하메스를 저렇게 뒤에서 건드리면서 PK를 내줍니다. 팀 동료들도 답답했는지 하나같이 약간 비슷한 제스처를 취합니다. 근데 PK를 레길론이 내주기는 했지만 오리에를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방 압박을 하는데 오리에가 과하게 압박을 골키퍼한테까지 들어갑니다. 그냥 흔히 말해 딱 오버했죠? 무슨 윙백이 골키퍼한테까지 전방 압박을. 결국 오리에가 비워놓은 공간으로 에버튼이 공격을 전개합니다. 애초에 이런 공간을 내주지 않았더라면 하메스한테 이렇게 편하게 공이 가지도 않았겠죠. PK는 시구르드손이 마무리. 전반전은 에버튼이 조금 더 좋은 경기를 펼쳤습니다. 슈팅 시도는 7대4, 유효 슈팅은 4대1. 토트넘은 전반전에 득점 말고는 유효 슈팅이 없었다는 소리죠. 점유율도 66대34. 후반 61분 토트넘의 두 번째 실점 장면. 역시 이번에도 토트넘 수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측면에서 콜먼이 앞쪽으로 첫 터치를 놓고 가져가는 상황에서 터치가 살짝 길게 떨어집니다. 일단 콜먼을 맡고 있는 레길론은 다이어에게 뭐해 안 맞고 약간 이런 느낌? 호이베르 또한 비슷한 제스처를 취하고요. 근데 이 장면은 어쨌든 1차적으로 레길론이 뚫렸다면 다이어가 막는 게 맞습니다. 토트넘이 4백이면 몰라도 3백이기 때문에 다이어가 측면에 수비를 가도 중앙에 수비가 충분합니다. 다이어는 뒤로 물러나다가 2대1 패스에 아주 자연스럽게 뚫리고 콜먼이 크로스. 이 크로스를 또다시 시구르드손이 마무리. 오리에가 마킹을 하면서 따라 들어오기는 했는데 들어올 뿐 결국에는 놓쳤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시간이 다가오자 후반 63분에 라멜라가 투입됩니다. 이후 후반 67분 에버튼이 또 하나 해줍니다. 라멜라가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1차적으로 홀리에이트가 공의 높이를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면서 흘리고 이걸 킨이 클리어하는데 하필 또 앞에 있는 홀게이트 몸에 맞고 케인한테 갑니다. 케인은 지체 없이 마무리. 페러거가 경기 이후 두 팀은 챔스 수준의 팀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리고 라멜라의 활약상을 몇 개 보자면 사실 이제는 익숙한데 후반 75분 라멜라가 이렇게 공간을 찾아 들어가서 볼을 받는 링크업 플레이는 솔직히 곧잘합니다. 근데 공을 잡고 난 이후가 항상 문제죠. 어김없이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를 넣으면 좋은 찬스가 나오는 상황에서 중거리 슛. 물론 라멜라의 이 슈팅 시도가 잘못됐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기서 패스를 생략하고 슛을 할 거라면 솔직히 최소한 유효 슈팅 정도는 해줬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81분 역습 상황. 손흥민 선수가 라멜라한테 공을 주고 공간을 찾아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역시 발밑으로 패스가 들어가기만 하면 좋은 상황인데 드리블하다가 뺏기고 상황 종료. 손흥민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썩 좋은 활약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장면이 있기는 했습니다.
후반 50분 손흥민 선수가 개인 능력을 통해 장면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측면에서 킨과 1대1 상황이었는데 헛다리를 통해 킨을 벗겨낸 이후 PA 안으로 진입한 이후 슛을 시도했는데 아쉽게도 각도가 없는 상황이라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전술적인 지시가 그랬는지는 몰라도 손흥민 선수에게 공중볼이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침투와 피니쉬가 장점인 선수에게 자꾸 공중볼 경합을 시키니 이거 잘할 수가 없죠.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이 이렇다 할 공격 전개를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무리뉴 감독은 전방에 손흥민, 케인을 넣고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약간 니네 잘하니까 알아서 해봐 이런 느낌? 전방에 송케듀오를 배치한 이상 역습을 이용한 공격 패턴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역습을 전개하는 작업이 좋지 못했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은돔벨레나 라멜라한테 공이 가면 대부분 드리블을 하다 끊기거나 패스미스로 끊기거나 송케듀오가 역습을 이끌어 나가기도 전에 이미 출발 자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 막판에 코너킥 상황에서 엉킨 이후 케인 선수가 발목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아웃이 됐습니다. 본인이 직접 걸어나가기는 했지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기가 2대2 무승부로 끝나면서 토트넘은 한 경기 더 치룬 상황에서 승점이 5점 차이.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프랑스 향후에 약간 프랑스 선수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요리스와 오리에가 웃고 떠드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팀이 최근 리그에서 5경기 중에 1승밖에 못하면서 챔스 진출이 솔직히 쉽지 않은 상황인데 경기 끝나고 저렇게 웃는 모습을 본 팬들은 역시나 반감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두 장이 이판국의 경기를 비교놓고 저렇게 웃는 건 토트넘의 다음 경기는 22일 목요일 새벽 2시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입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